안녕하세요. 미디어쇼 이하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사회의 변화는 물론 미디어의 환경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죠. 그 변화에 발맞춰 미디어 이슈라는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미디어 이슈는 논산, 계룡, 금산, 더 나아가 충남권 정치, 뉴스, 행정,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첫 방송이라 많이 떨리고 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넓은 마음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인물 초대석 시간인데요. 논산, 계룡, 금산의 자존심이죠.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와 지역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너무 바쁘셨죠? 네. 네. 국회의원 당선 후 최고위원 선거 치르시고 바쁘게 지내셨는데 예, 그 사이 더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먼저 미디어 이슈 시청자분들과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미디어 이슈 개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방송국이니까 네. 개국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런 우리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 되게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잖아요. 우리 지역사회 소통을 매개해주는, 이런 촉매 역할을 해주는 이런 그 미디어가 점점 많아지면 참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충청 뉴스, 그리고 충청 시민의 소리, 그리고 충청 핫이슈,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유튜브 매체 이 채널을 만든 거가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힘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좀 잘 좀 전해주시고 저도 좀 가끔 좀 불러주시고요. 네. 선거 당선되시고 바로 최고위원 선거까지 발피 활동하셨는데요. 네. 요즘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최고위원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최고위원 할 때보다는 좀 시간이 있는 편인데 그래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라는 게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거냐 이거를 국민들이 합의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어떤 방향 이게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차원에서 민주당이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비전 또 정말 설득력 있는 전략 그래서 야 민주당한테 5년 더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걸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30대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반전의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요 30대 당대표라고 하는 건 되게 이제 상당히 그 새로운 현상이죠. 근데 약간 이제 민주당에도 충격을 줬는데 저는 그게 단순히 나이가 젊어진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했던 정치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좀 바꿔달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봐요. 그래서 나이를 니네들 30대가 뭐 해라 이렇게 쫓아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나이가 젊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봐라. 이런 국민들의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가 정 안 되니까 그러면 30대를 대표로 만들어서 한번 충격을 줘보자. 저는 그렇게 마음이 모아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들의 마음에 그 안에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럼 결국 뭐냐? 정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지금까지 해온 정치 말고 새로운 정치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도 그냥 30대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좋다. 이거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정말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는 시험대에 올라선 거죠. 이 경쟁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30대 이준석인지
50대의 김종민인지 누군지 몰라요. 하여간 누가 정치를 제대로 잘 바꿀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 거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이 정치개혁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서 나가면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속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어떤 분이 대권 주자가 되었으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다음 대통령이 중요한데요. 이 얘기부터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대한민국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 뽑는다고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좋은 대통령으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좋은 대통령입니다. 우리 민주당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실 우리 당이 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지도자로서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런 분들 이상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이상 가는 지도자가 그런 대통령이 나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 정말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치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이 꼭 나와야 돼요. 이 정치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해서 저는 안 된다. 세종대왕이 와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다음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어떤 소득을 50만 원씩 준다, 아니면 집을 마련해 준다, 아니면 일자리를 준다, 이런 정책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정책들의 근본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치를 바꿔야 그게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정치 갖고는 그 정책이 앞으로 못 나간다. 왜냐? 지금 정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 적대적인 정치.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승패를 가르고 상대방을 눌러서 이기는 정치. 이게 여기에 온 에너지가 쏟고 있는데 지금 서초동, 광화문 이렇게 지금 나눠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마저도 이걸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힘이 없어요,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워서 이기는 것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 결정을 못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일자리 문제 보세요. 지금 대기업 노동자들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하고 임금 격차가 옛날에는 한 80%밖에 안 났어요. 그럼 대기업이 100, 중소기업 80. 지금은 52, 그래. 50% 조금 넘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가면 30, 40%밖에 안 돼요. 이건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후퇴할까요? 우리나라 정권 교체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민주당이 지금 집권도 3번이나 했는데 왜 지난 30년 동안 이 거꾸로 가느냐. 이거는 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이 양극화, 이 사람들의 이 일자리를 해결하려면 대기업 노동자들, 그 다음에 기업체, 정부가 다 합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서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해내는 힘이 어디 있나요? 노조나 기업이 합의해서 할 수 있을까요? 잘 이해관계 걸려 있는 건데 결국 정치가 나서서 이런 합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빚내서 집 사라. 난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네, 집을?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는 돈 있는 사람은 좀 싸게 집 사는 게 필요한 거고 돈이 없어도 1인 가구 그러면 한 10평짜리에서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 2인 가구 그러면 한 20평짜리. 3인 가구, 4인 가구 되면 애들 둘 낳고 하면 한 30평대에서 좀 편안하게 어디든 이사 가든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도 안전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 이게 국가가 할 일이에요, 사실. 아니, 돈 있는데 집 사라 이거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1년에 한 3, 40조씩 한 100조 이상이 들어가요.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국민들이 이게 난리인데 해결하려면 돈을 왜 투자를 못하죠? 여당 야당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적대하고 대결하고 싸우고 이런 정치에서 벗어나서 뭔가 우리 민생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한번 합의를 하자. 한번 결정을 하자. 이런 정치가 되면 문제 풀린다. 부동산 문제 풀리고 일자리 문제 풀린다. 그럼 지금 대기업 단위나 중소기업 단위나 거의 비슷하게. 독일이 그래요.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120% 받습니다. 그 일본 같은 데도 70% 80% 받아요. 우리가 지금 50% 받으면 이게 선진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이거 그냥 무슨 삼성 현대에서 아니면 노조에서 결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치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맨날 싸우고 적대하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무찔러서 이겨야 되고 이 정치 가지고는 이런 민생을 위한 근본적인 결단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다음 우리 이번 대선을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정말 정치를 바꾸는 대통령, 특히 이 적대적인 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